연구기관, 연구의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때 1종과 2종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종 연구기관, 외부로부터 에너지 공급 없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하지 않아도 열기관이 계속 일을 한다는 것은요, 기관 내부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돼요. 제작할 수 없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요, 물체가 외부로부터 흡수한 열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를 높이거나 외부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총량은 항상 일정하게 보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종 연구기관은요, 연력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요.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위배됩니다. 다음, 일종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까닭. 계속도는 수차입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로 회전시키면 이 스크류가 돌면서 회전하면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물이 다시 떨어지면서 수차를 계속 회전시켜요. 자, 불가능한 까닭은요, 물이 떨어지면서 수차를 돌리는 일을 하므로 떨어진 물은 원래의 높이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크류가 회전하면서 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럼 물이 다시 퉁퉁퉁 떨어지면서 여기 있는 바람개비를 또 돌려요. 탕탕탕탕 치면서. 그러면 또 스크류가 돌겠죠? 그럼 물을 올리겠네요. 이러면서 계속 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계속도는 회전판, 구슬이 회전축 왼쪽에서 더 많이 있네요. 그러면 왼쪽 부분이 큰 힘을 받고요. 자, 회전 원판이 계속 시계 반대방으로 돕니다. 이쪽 구슬이 누르니까 올라가고요. 이쪽 구슬은 딸려 올라가서 다시 중앙으로 와서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구슬이 회전판에 작용한 힘은요, 회전축부터 거리가 멀수록 크므로 왼쪽 구슬과 오른쪽 구슬이 회전판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습니다. 따라서 회전 원판이 회전하지 않아요. 다음, 펌프와 수차의 결합. 왼쪽 관을 통해 떨어지는 물로 수차를 회전시키고요. 동시에 오른쪽 펌프를 작동시켜 물을 위로 끌어올린답니다. 오른쪽 관과 왼쪽 관의 물이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의 크기가 같아서 물이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물로 수차를 돌리고요. 다음, 펌프로 물을 밀어 올린다, 이런 계획인데요. 양쪽의 압력이 같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음, 2종 연구기관이에요. 열원으로부터 흡수한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기관입니다. 열기관이 방출한 낮은 온도의 열을 다시 높은 온도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열 효율이 100%인 기관이지만요,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에 위배됩니다. 제작할 수 없어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환될 때 일부는 이용할 수 없는 열 에너지로 바뀌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즉, 자연현상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온의 물이 자연 상태에서 고온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0도씨의 물에서 20도씨의 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20도씨의 물이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100도씨가 될 수는 없어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자, 차가운 바닷물을 빨아들여서요, 뜨거운 중기로 엔진을 시동을 하고요, 더 차가운 바닷물로 내보내는 거예요. 자, 작동 원리는요, 배가 앞쪽에 바닷물을 빨아들여서 열을 빼앗아 일을 하고 더 차가워진 바닷물을 뒤로 흘려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도씨의 물을 빨아들여서 터빈을 돌려요. 100도씨로 10도씨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차가 있으니까 이 온도차만큼 에너지를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죠. 모순점은요, 바닷물에서 빼앗은 열만큼 일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온도가 낮은 바닷물에서 뜨거운 엔진으로 열을 이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20도씨에서 10도씨가 됐으니까 이만큼 에너지를 얻었겠네요. 하지만 이걸로 100도씨 물을 만들 수는 없다고요.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이동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흐름의 방향성,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된다.